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9화 자신의 운명이 궁금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연 장춘수입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해? 반갑습니다. 뭐 가끔 뭐 그냥 앞에서 저희가 밖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방송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만하죠 이제 인사를. 사실 서로 뭐 인사하고 네. 싶은 정도도 아니고 그죠? 계속 뭐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다 그리고 그러는 그 것도, 앞으로 네. 우리 관계가 계속 이어질지 뭐 이쯤에서 끝낼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예.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알 수 법이죠. 없죠.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궁금할 때, 그죠? 두 분께서는 자기의 운명, 여기서 운명이란 미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역술인 모시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예. 그 작두님은 예. 앞으로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다만 뭐 생각이 알 수 없지만 뭐래도 만들어 가야지. 뭐 이 정도 얘기일 건데 갑자기 그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는데 예. 환타지 소설이에요. 예. 90년대 중반쯤에 읽었는데 비록 환타지 소설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인생 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잠깐 소개하고 예, 그렇죠. 한번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럴게요. 예. 아이고. 지난화부터 이렇게 역공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아, 그죠? 질문권을 가지니까 좋네. 그렇죠. 예.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소설이 타임루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건데 주인공이 권태로운 결혼 생활, 그 다음에 뉴욕 라디오 방송국의 뉴스 디렉터인 네.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주인공이 제프인데 1988년도 43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면서 죽어. 예. 그런데 다시 살아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 근데 살아난 시점이 18살 대학교 1학년 때로 예. 돌아가요. 1963년도. 과거의 기억은 유지한 채. 그렇죠. 그 예. 기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18살로 돌아가서 25년을 다시 살아요. 예. 근데 한 번만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한 10번 정도를 예. 하다가 이제 영원히 죽는 예.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전에 살았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25년을 다시 살아요. 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모티브는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예. 만약에 이 주인공처럼 만약에 딱 한 번을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 예. 다시 산다 그러면 예. 어떻게 살까라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완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다 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네. 어떠십니까, 철학자님? 아니요, 저도 질문을 받으니까 답하기가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성공했어. 역지사지예요. 근데 이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 그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산 모습이 다음번에 또 반복될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억만 있고 내가 내 바꿔갈 인생을, 수 있는 선택이 싹 바뀌면 두 바뀌어갈 수 번째 있는 인생은 거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산다고. 이게 굉장히 훌륭하신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두 번째 삶이 진짜 인간 욕망의 예측이 정말 가능한 대로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왜? 전생의 기억에 어디에 배팅하면 그렇죠. 얼마나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니까.
그리고 전생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류층의 네. 삶을 살고 결혼 생활에 문제도 있었는데 음. 상류층 여자 만나서 아이도 낳아요. 원래는 아이가 없었거든. 근데 또 죽어.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한 세 번째부터는 몇 번을 내가 많은 걸 열심히 살아서 성취했는데 다시 죽으니까 다시 원점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주색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거의 이 주인공은 무한에 가까운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그렇죠. 네, 불행하게 삶을 마쳐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젊은 나이였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비록 이제 판타지 소설이지만 조금 식상한 스토리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어찌됐든 주인공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고 다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같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소설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되게 철학적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끝이 있죠. 영원히 살질 않죠. 만일 우리가 인간이 무한한 존재라면 이건 가치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100년 뒤도 있고 1000년 뒤도 있고 만년 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삶을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되게 유한한 존재죠. 내가 살아갈 날이 적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밀도 있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앞날을 알고 있어도 네. 참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게 썩 쉽지가 않은데 네.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두를 많이 타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참 사람의 미래는 모른다는 게 제가 작두님한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길게 시간 끌지는 진짜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님은 미래 모습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가끔 생각하죠. 예. 뭐 제가 꿈꾸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소유적 삶보다 존재적 삶을 열심히 연습해서 한 10년 뒤에 멋진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예, 그죠? 네. 제가 이제 운명 얘기를 하는 건 사람들 중에는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미래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흔히 그 나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길을 가라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주제에 맞게 자신의 운명이 좀 궁금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주제 이제 운명인데요. 운명이란 한자로는 옮길 운, 목숨 명자를 써서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이 어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운명이 있냐 없냐는 사람마다 좀 판단이 다르죠. 그죠? 두 분께서는 운명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미래 생사나 존망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 뭐 네, 정해져 있지 않다. 둘 다, 뭐 두 분 저도 다. 네. 후자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운명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운명을 믿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거나 점집을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걸 토정 비결을 본다, 점집을 믿는 간다라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운명을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도 토정 비결이나 점쟁이의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혹시 올해 토정 비결 보셨나요? 전 뭐 보진 않았는데 서로 안 보시죠? 네, 저도 뭐 그죠? 네. 정치인하고 사업가들이 많이 보죠. 되게 많이 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흔히 이제 사람들이 운명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전에서 운명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인간적인 힘이 주로 신이나 하늘의 뜻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운명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궤적이 신이나 하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운명을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날 때부터 운명을 잘 타고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흔히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뭐 잘 살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금수저들이 좀 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도 네. 흑수저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네. 이게 운명 결정론자들이면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끝이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든 굉장히 뭐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됐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네. 어차피 노력해봐야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고 예. 어차피 크게 노력 안 해도 이미 내 운명은 귀하게 돼 있어. 이러면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예, 그렇죠. 예. 이건 좀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정 조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운명 결정론이랑 비슷하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막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뭔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면 애초에 정해진 게 천국 가게끔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운명 결정론이라는 것도 그죠? 그 결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선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죠? 대전제는 인간의 삶을 누군가가 조정을 하거나 각본을 썼거나 네. 정해놓은 신적인 존재가 뭔가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면 네. 믿지 않겠지. 예, 그렇죠. 어쨌든. 예. 어쨌든 사람이 운명을 믿는가 아닌가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현재 삶이 만족스러운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체로 현재 삶이 만족스럽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운명을 잘 믿지 않습니다. 가령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의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공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저 피나는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실패의 원인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든지 나는 원래 재수가 없고 운이 없게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죠? 예. 네. 그죠? 불교에서도 타고난 운명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발음 잘 됐죠? 예. 네. 업이란 날 때부터 이미 신체 깊이 새겨진 기억이란 뜻인데요.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전생의 소행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서는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보기에 작두님도 그랬을까 싶지만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음 생은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업이란 전생의 빚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생에 악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빚이 많아서 소위 말해 팔자가 사납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그럼 뭐 잘못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어쩔 수 있죠. 없다. 그죠? 예. 네. 근데 반드시 주어진 운명대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반복되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 이러면 전생에 빚인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행을 통해 더 이상 악업, 나쁜 업을 쌓지 않고 선업,
좋은 업을 많이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해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쌓여가지고 다음 생에서는 현세와 다르게 좋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다음 생에 네. 잘 사니까.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수행하라 그러고 네. 기독교에서는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네.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생에서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우리 팟캐스트가 의미가 있지.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생에 이번 생은 그래, 글렀으니까 네. 우리도 뭐 이번 생에 그냥 이렇게 살고 다음 생에 좀 그럴까요? 인기 있는 방송으로.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업을 쌓는 방법은 지금 말고 후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에서는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현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냐라고 지금 자유인님이 물으신 건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발원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원한다는 건 물줄기를 처음으로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왜 산에서는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잖아요. 그죠? 낮은 곳으로. 왜 그런가 이러면 옛날부터 물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쪽으로만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뭐 큰 비가 온다든지 밑에서 새로운 샘이 솟아나면 새로운 물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발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들려는 게 발원이에요. 결국 발원한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지도를 재배치하겠다라는 실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에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므로써 자기 운명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네. 발언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발언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령 예술가 집에서 태어나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그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발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대대로 그 학문하는 집안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가난한 집에서 뛰어난 학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려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운명의 실체가 물줄기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좋은 질문인데요. 과거의 자신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기존에 안 하던 짓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 하던 짓이라는 게 이상한 쪽이 무조건 나쁜 쪽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운명을 만들 수 있는 행위여야 된다라는 전제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읽지 않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고 또 평소에는 미루어뒀던 자기 꿈에 좀 충실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본성이나 욕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세계관, 습관,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물줄기가 생기면서 내 안에 깊이 각인된 운명의 지도가 바뀌거든요. 한마디로 과거의 자신을 좀 버려야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쉬운 게 아니었네요. 그죠? 그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인문학 관련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발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이건 모르죠. 좀 네. 기대가 됩니다.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시도를 네. 해본다. 뭐 그쵸?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소하게 바꾸는 시도가 아니라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실존적 결단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큰 역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가혹한 운명으로 인해 실패나 역경에 처했더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나 역경이 주어져도 이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회나 행운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혹한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그 운명의 물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명 같은 걸 좀 믿지 말라 이 얘기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운명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개인의 자유 같아요. 만약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믿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면 대체로 자기 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운명대로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좀 새롭게 발원할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운명 그딴 게 어딨어 집어쳐 이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새롭게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익숙했던 나랑은 좀 결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환골탈퇴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비슷합니다. 드네요. 그죠? 네. 환골탈퇴하듯이 자기의 모습과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신을 만난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죠? 괜찮네요.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주어진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명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거든요. 특히 그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이라면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계획, 발언할 계획을 세우고 좀 강하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운명 이런 걸 좀 만들어 가면서 개척해 가면서 나가면 어떨까?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계기가. 맞습니다. 그게 네. 뭐 책을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자극에 자기를 많이 노출시켜야 작두님이 얘기하신 그런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스피노자 이야기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신을 만난다가 스피노자고 아, 지금 제가 그러네요. 바꾼 거고 그죠? 아, 그렇죠.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요. 예.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왜 운이 없을까? 왜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나? 이렇게 자괴감만 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작두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이 괴로워도 견디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지 않아요? 네, 그건 아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조금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운명 결정론자가 아니라면 개척자 정신을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운명의 개척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자유님. 저는 좀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그렇죠. 대사 중에 하나인데 공유 나오는 드라마. 네, 예.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은 그저 운명이라는 질문을 던질 뿐 답은 그대들이 찾으라. 멋지네요, 멋지네. 그죠? 예.
운명의 답은 운명의 키는 자기가 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오늘은 자신의 운명이 궁금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을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인간의 운명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롭게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뭘 해야 새롭게 바뀔 건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죠?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